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이 회의장에서 우리 그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답변하는 걸 보면은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요령도 없고 참 답답한 수준의 그런 답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훈처장님, 아까 그 5.16에 대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 애결이 심사장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뭐 예결위 심사장으로 해서 적절치 않은 것보다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찬반 이런 참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다음 어떤 적절한 기회에 말씀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기회를 염두에 두신 발언입니까? 그건 제가 앞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참으로 저는 보훈처장께서 요령이 없다라는 게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5.16은 쿠데타다. 그런데 5.16 이후에 아주 산업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혁명적인 어떤 조치로도 바라보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들어있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굉장히 요령 있는 답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의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런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그 소신이 없고 요령이 없는 답변이다. 대통령께서 보면은 저렇게 요령 없는 사람을 내가 쓰고 있으니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인격 모르겠다. 어떻게 대통령이 칭찬할 것 같아요? 한심하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님. 네. 교육부 장관님도 오늘 참 소신이 없고 원칙이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그 총리나 기재부 장관은 교육부에서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분명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비비 신청은 그 사전에 업무 협의를 합니다. 각 부처와 교육부와 기재부가 협의를 해서 그 실무선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비공개라는 가로치고 부서를 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예비비에 대한 자료가 실제로 기재부가 결정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정당국과 입장을 같이 해서. 아니 그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공개인데 현재까지. 네네. 그게 교육부 장관의 뜻입니까? 기재부 장관의 뜻입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협의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걸. 네. 핵심은 그것이 예비비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내년 5월에 제출한다는 전제하에서 재정당국의 대원칙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라고 그러고, 교육부 장관은 예산 결산을 처리하는 재정 원칙 때문에 네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마치 기재부가 공개를 반대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교육부가 그렇게 신청한 것은 기재부 장관 말씀이 맞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제출하려면은 교육부가 그것을 제출했을 때에는 표류부동의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무 협의를 좀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령 잘못된 일, 안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떳떳하고 솔직히 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더 솔직하고 더 떳떳해야죠. 예, 그래서 원칙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그 구태여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관님은 그냥 보통 평국회의원 하다가 지금 정부에 가신 분도 아니고 몇선 중진 의원으로서 당대표까지 더군다나 하신 분이 정부에 가서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못 온다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문제고 재정당국이 일관되게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어찌해야 될지 지금 실무협의를 좀 더. 그러면 어떻든 공개할 겁니까? 공개하지 않을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안도 만드시고 그래서 냈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좀 깊이 좀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협의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떳떳하게 솔직하게 하세요. 아무리 잘하고 못하고 문제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시키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게 원칙 문제만 해결되면은 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거부하겠습니까? 교육부 장관님, 네. 그 44억 중에 홍보재단 쪽에 한 20억 정도 쓰고 국사편찬위원회에다가 한 20억 정도 집행한 걸로 이렇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집행 완료는 된 겁니까? 지금 국편에는 17억이 갔습니다. 아, 그러고요. 네. 홍보재단에 그러면 나머지가 갔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예. 드릴게요. 17억을 배정을 해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고 교과서 편찬된 후에 사용될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각종 예산인데 그 세목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런 것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보고받은 범위 내에서는 다 집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국편에 17억 간 것은 떳떳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역을 자신 있게 말씀을 공개하시는 거고 지금 구두지만은 나머지 그 어떻게 31억 44억에서 17억 빼면은 21억인가요? 얼마인가요? 그것은 떳떳하지가 지금 못 온 거죠, 지금. 그런 가치 판단하시지 말고요. 예. 절차에 따라서 국편은 이미 이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예. 또 국편 측에서도 그것은 배정을 받은 지출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쪽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아직 안 됐지. 거기도 그 부분도 아직 집행이 안 됐죠. 네, 이게 실무적인 얘기라 제가 좀 실장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운영비, 홍보비 등등에 대한 다양한 세목은 지금 집행 중인데 결제도 아직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집행 상황이 확정이 안 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간 17억 빼놓고 나머지는 네. 홍보비 내지는 밀실 TF 운영 등등 이런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 원칙을 갖다가 무시해가면서 공개를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네. 11월 2일까지 원래 행정 예고를 했다가 11월 5일날 정부 고시하기로 했는데 왜 이틀을 앞당겨서 돌연 그 3일날 고시를 했습니까? 이것이 행자부와의 협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11월 5일 정도가 돼야 관보 개제가 마쳐진다라는 실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선 첫째가 그동안 예고 기간 동안에 들어온 여러 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쭉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인데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이 없다면은 이것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지체 없이 하는 것이 옳다. 또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의 입장이 전자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3일날 고시했습니다. 그 팩스로 이번에 의견을 받았죠? 네, 팩스로 받았습니다. 사실은 팩스로 의견 받는 것도 아주 그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제출 마지막 날 팩스를 꺼두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팩스가 잠시 꺼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독주하기 때문에 전자기술상의 문제지 교육부가 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어떻든
하여튼 이 지금 행정 예고도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이틀 앞당겨가지고 부랴부랴 뭐 의견 뭐 읽어보지도 않았죠.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동안 들어온 것을 들어올 때마다 검토를 했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새로운 의견이 없고 많은 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서 매수 정리하고 또 마지막 날은 밤늦게 들어온 것까지 밤샘을 하면서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검토를 했고 또 이 답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총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지금 네, 다른 질문 하시면은 아니 지금 확인해 주세요. 실무자. 총 몇 건 들어왔어요? 몇 건. 양반의 시간을 하면 한 제일 오래 걸립니다. 총 제출 건수가 개인이 전부 합치면은 좀 합쳐서 보내주세요. 자료를. 네, 제가 이걸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25,000건쯤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찬성이 몇 건이고 반대가 몇 건입니까? 찬성이 개인이 14,799건, 반대는요? 반대가 6,880건. 다만 단체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단체는 찬성이 83건, 반대가 233건입니다. 제일 시간 오래 든다. 어떻든 참 그 일처리도 그 어색하고 엉뚱하게 처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관님, 네. 그 이전에 국사편찬위원장을 했던 정옥자 편찬위원장 또 이태진 편찬위원장의 그 입장이나 언론 보도가 있던데 다 보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옥자 편찬위원장이나 이태진 편찬위원장은? 네, 여러 우려를 표하시는 의견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무엇에 대한 우려예요? 본인들의 개인 입장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네, 우려하시는 입장입니다. 잠깐 과거 2005년도에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했던 그 말씀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음성까지 나오면은 좀 실감이 더 날 것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대목은 제가 좀 읽어드릴 부분은 좀 읽어드리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2005년도 신년 기자회견인데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정권이 역사를 막 다루겠다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편의에 맞게 하지 않겠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역사를 또 새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기억납니까? 네. 2005년도에 지금 장관님께서는 한나라당의 어느 위치에 계셨죠? 2005년도 1월 달에. 정확하게는 2000 국회의원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총리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이 국정화를 누가 하자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총리는 교육부에서 먼저 하자고 그랬다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고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육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예고를 하고 또 그 후에 확정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총리 답변도 틀린 답변이에요. 오늘 지금 그 장관의 답변을 듣고 보면은. 좀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결정은 교육부가 했습니다. 근데 먼저 했냐 뒤에 했냐 이런 것은 협의하에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2005년도 1월 달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은 대통령이 지시할 리는 만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로서 하신 말씀과 지금 교육부가 해나가는 근본 취지와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국정이냐 거민정이냐 하는 교과서 편찬의 방식에 대해서는 헌재나 여러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건 헌법이 용인하는 것이고 또 우리 법제도가 인정하는 것이고 지금도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국정을 해왔고 얼마 전까지는 거의 2010년까지는 또 국정을 써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교육을 위한 선택의 문제인데 다만 지금 존경하는 유성엽 의원님 말씀처럼 이 역사를 정권이 재단하거나 또 이것을 입맛에 맞게 꾸미거나 이러면 이 국정교과서는 실패한 교과서로 남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문가와 역사학자들의 주된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 사실과 헌법 정신에 따르는 통설적 입장, 지배적인 입장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 정도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네. 그 금방 2005년도 1월달 박근혜 대통령의 저는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년 세월이 왜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정교과서에 저런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국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엉뚱한 답변하지 마세요. 자꾸. 저 2010년 전 2005년도 1월달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잘했어요? 2005년도 1월달에? 네,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바뀌었어요?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말씀을 하더라도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역사학자의 몫이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어떤 정권이 역사를 막 다루겠다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편의에 맞게 하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역사를 또 새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된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표 시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건 잘못된 말이네요, 저건. 역사 교과서라는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지적하는 말씀은 교과서에 실을 내용이 정권에 의해서 재단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요령 없는 답변이에요. 그것도 야당 의원 시절에는 얼마든지 저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돼서 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10년 전 내가 했던 발언과는 유감스럽게 입장을 바꾸지만은 국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요령 있는 답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10년 사이에 왜 바뀌었어요? 왜 저렇게? 아니요, 저 말씀의 내용이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역사 자체에 대한 말씀이고 역사를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저작권을 정말 옹색합니다. 옹색에. 차라리 시인을 해야지.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초등학교는 국정으로 해왔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중등도 국정으로 해왔는데 지금 한 5년 정도 거민정 부분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국정으로 다시 바로잡자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저런 내용을 담으면 되는 것이죠. 국정이냐 검정이냐는 그릇이고 그 내용이 들어가는 역사를
과연 정부가 재단하겠냐 하는 문제죠. 그렇게 견강부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게 왜 형식이 견강부- 내용을 또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저런 대원칙에 따라서 국정은 위원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국정이나 검인정이 되는 것은 인정하는 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교육적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토론하겠는데 국정 자체가 선과 악의 개념으로 부정하시는 것은 좀 다시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박근혜 대통령 2005년도 1월달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신년 기자회견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그냥 질문 서면으로 마칠까 합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이든지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정권이 역사를 막 다루겠다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 편의에 맞게 하지 않겠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역사를 또 새로 써야 된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는 전문가와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의당 유소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김성주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